자, 조금 전 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중국인 남성 차철남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로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고요. 기자가 이 차철남에게 물어봤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라고 물었는데 차철남의 이 답변이 가관입니다. 들어보시죠.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아니요. 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기왕 뭐, 아휴, 참, 마음이 아프네. 피해자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세요?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10여 년씩.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왕 뭐, 사람 죽은 거는 죽었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살해하셨다는 겁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의 이 주인과 그 동생을 살해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의 편의점 주인을 찌른 그리고 도주한 차철남.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라는 기자의 질문에 기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왕 뭐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정말 전 엽기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차철남 씨가 그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인이죠. 뭐 조선족이긴 해도 차철남으로 그 말하는 게 불리는 게 그게 맞나? 뭐 중국식으로 불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그렇군요. 그 만약에 지금 뭐 제1동포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 개명해가지고 뭐 이름이 있다. 그럼 일본식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황당한 건 제일 먼저 한 이야기였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저 같은 제3자가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람이 저렇게 피살돼가지고 참 생떼 같은 목숨이 날아가 버렸다. 그게 희생됐다.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뉴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어떻게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범죄자가 저런 식의 객관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한두 명 죽인 게 아닌데 그런데 계획적이지 않고 뭐 우발적으로 계속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그 공분을 하는 것 같고요. 혹시 더 추가적인 범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확히 수사해봐야겠지만 2명을 살해했어요. 자신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세입자의 동생 그리고 2명을 찔렀어요. 자신의 원룸의 주인과 인근 편의점 주인. 자, 과연 이 차철남의 방금 발언 돈을 안 갚았다라는 걸로 이 범죄가 다 동기가 성립되는지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국인인 차철남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경찰이 명확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차철남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숨진 피해자들이랑 가까운 사이였는데 3천만 원 때문에 범행한 거 맞나요? 편의점 주인이랑 집주인도 살해 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그럼 갑자기 범행했다는 건가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피해자들이랑 어떤 사이였습니까? 됐어요. 자, 지금 보면요. 자, 양태정 변호사님. 자기는 범행을 저질만 했다라는 태도라는 해석도 있어요. 됐어요. 뭐 기왕 뭐 내가 그럴 만 했으니까라는 듯한 이런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도 굉장히 놀란 게 그 2명이나 살해하고 그리고 2분의 목숨을 이제 앗아갈 뻔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죄송하다. 예. 뭐 정말 뭐 죽을 죄를 졌다. 이런 식의 직접적 사과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사실 저런 태도로 봐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뭐 반성이나 뭐 참회 같은 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12년 전에 3천만 원 그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나라 법상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한 10년이나 지나 사실상 3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뭐 해도
사기죄가 성립됐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범죄거든요. 그렇죠. 사기 같은 경우는 10년이 공소시효인데 그러니까 사실 공소시효도 지나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저런 얘기로 사람을 2명이나 죽이고 또 전혀 무고한 분들 2분까지도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 과연 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 계기로도 저런 식의 뭐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뭐 특정 국적을 물론이고 관계없이 이런 그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범행이 점점 좀 잔혹해지고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런 외국인 범행에 대해서도 한번 좀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사법 체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하게 좀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철남 주장은요,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것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 험담을 했다라는 이유로 찌르고 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찔렀어요.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라고 알려졌어요. 계획된 범죄가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살해 목적으로 5월 초에 흉기를 구매했다. 계획 범죄를 시인했는데 다른 2명을 찌른 것 한국인이 당했어요. 중국인에 의해 한국인이 당한 겁니다. 자, 경찰이 CCTV 영상으로 이 동선을 추적해서 검거를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자,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훔쳐서 이동을 했고 시 관제센터의 CCTV 영상을 분석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중국인 국적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이 지금 크게 부상을 당한 건데요. 당연히 뭐 처벌은 그 국적과 관계없이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도 또 대한민국에서 이런 죄질을 저지르면 당연히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 시절에도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실형을 선고한 그런 전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면은 지금 자전거를 이제 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자전거가 굉장히 바구니가 달린 이제 자전거다 보니까 CCTV를 탐문해서 그래서 그 범인을 좀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살인 사건이 나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꼭 내가 사는 동네 근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국민들은 굉장히 치안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좀 더 그 경찰 당국으로서도 그래도 빠르게 또 이 범인을 또 체포한 것은 굉장히 빠른 또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